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불륜이라는 소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 좋은 주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왜 안타까운 일이냐면 이렇습니다. 들어보면 다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내가 인정을 못 받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일 때문에 고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고생을 보상을 못 받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상심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나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안타깝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조건 그냥 나쁘다 이렇게 매도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싸움이 또 나게 되죠.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 반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나쁜 것을 겪은 게 사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적인 그런 의식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알고 보면 다 그냥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그럼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 걸 겪었구나. 이제 뒤늦게 알게 되죠. 근데 인정을 못 받는다는 남편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연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드러난 사건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냥 다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hot tempered라고 하죠. 이게 뭐 어떤 그 성격에 대한 영어적 표현입니까? 쉽게 흥분한다는 것이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은 그런 사정들을 모르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무엇이 진실인가 그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아니 뭘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급한 결론을 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급한 결론에 이르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두고 가만히 왜 둘 수 없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면 내면 한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못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안타까운 일이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영혼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 성숙이라는 것이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스스로 내가 충분히 성숙해졌나 할 정도로 우리 영혼의 진보라는 것은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내면 환자의 증상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노력들을 해서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실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 사람도 알고 보니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은 사람이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죠.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감정을 가질 건 아니구나, 그런 게 없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잘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다 안타까운 일들을 겪은 것인데 내가 무슨 비판을 하겠나. 다만 다른 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그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행동이 개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이제 비판이라고 해서 그 사람 행동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도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격이 행동을 통해서 묻어나는데 행동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니까 행동이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닌가요? 예?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의 성격이 나아지면, 그래서 그의 행동이 나아지면 그는 더 나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그의 행동이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미워해서는 그런 선한 비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그 비판으로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 존재들로 어찌 보면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의 행동이 나아지면 그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판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싸우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원래 행동이 이상한 건 상대방이 볼 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이제 비판을 한다 하지만 행동이 이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식 성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의식부터 성장을 해서 그 비판으로 그 사람이 잘 되어도 되는 그런 영혼들로 성장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알아들으시리라고, 충분히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